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제가 수능 끝나고 이제 한 2주 정도 면접 수업을 열심히 하느라 좀 설명회를 듣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주요 대학들 뭐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대충 수시 면접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저도 이 면접 전형이 걸려 있는 것들 중에 특히 최저와 관련해서 올해 좀 이제 가장 수험생들에게 충격과 공포, 타격을 주었던 영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임재정 선생님께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게 거의 저는 재작년에 어, 최저 이제 영어가 안 나와서 다들 고생하고 이제 불행했었던 그 해랑 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또 뭐 과목생들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요. 이제 영어가 이렇게 많이 돌아간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런 말씀들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진학 선생님은 뭐 저랑 이제 콜라보를 여러 번 하셔서 좀 익숙해지셨을 수도 있는데 대원외고, 한영외고, 상산고 등의 이제 주요 특목 전사고들 영어 내신 수업들 해오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수능에서 이제 이런 최저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적절한 최저를 가성비 높게 맞춰주시는 수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임재환 선생님 조금 오늘 말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임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이렇게 쭉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설명을 진행을 할 건데요.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 현재 메디스카이 랩에서 수능반 그리고 이대학원에서 상상고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목차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올해 수능 영어 분석을 좀 해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어 학습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일단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올해 수능 영어 분석,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죠. 2025학년도 수능에 대한 학습 방향이 어떻게 돼야 좋을 것인지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수능 영어 유형, 네, 수능 영어 유형을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능 영어 45문제가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 1 수준의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벨 1 수준의 문제. 이 레벨 1 수준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복화, 어휘, 그리고 문장 분석, 우리가 센텐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문장 분석을 하면은 주어를 뽑아내고 동사를 뽑아낼 텐데 이걸 가지고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는 정리력, 요게 레벨 1 문제를 맞출 수 있을 레벨 1 수준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키우는 훈련을 우리가 보통 스텝 1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벨 1 문제는 뭐냐면 요런 거예요. 쭉 보시면 뭐 듣기, 뭐 18번, 19번, 뭐 내용 일치,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작문 독해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습했던 그때는 주니어 레벨 때는 거의 레벨 1 문제에 맞는 즉 스텝 1 훈련만 계속 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레벨 1 문제는 다 맞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56점이고 영어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점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뭐 또 과거를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뭘 역류를 나오고 뭘 하고 해서 결국 그거를 잘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 점수는 사실상 5등급이다. 되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고등학교가 아닌 주니어 레벨의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절 비웃으세요.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이의 미래를 함부로 예단해. 근데 그거는 막상 내 현실이 되면 본인의 현실이 되면 급 이제 반성을 하시게 되고 그때서야 급 어, 공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닫고 그제서야 바쁘게 대치동을 돌아다니면서 수업과 선생을 찾아다니는 그런 악순환이 이게 어떻게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매년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레벨 1을 이제 극복을 했다면 이제 레벨 2로 넘어가야 되는데
레벨 2는 뭐냐면 문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장의 그 정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문장들이 쭉 합쳐서 우리가 문단, 패러그래프를 이루는데요. 그 패러그래프에는 논리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논리 구조를 짜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 스키마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이제 한자어로는 뭐 도식 뭐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논리 구조를 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레벨 2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식 훈련을 하는 걸 우리는 스텝 2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스텝 1과 스텝 2로 이렇게 스텝 1에서 스텝 2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벨 2 문제는 이렇게 A류와 뭐 또는 알파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베타류 혹은 B류 그런 우리가 킬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아무튼 레벨 2 문제는 A와 B 또는 알파와 베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도식 논리 구조를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 70%의 도식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친구는 알파류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파류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번, 뭐 20, 뭐 20, 24, 40 주제. 이게 주제 문제죠. 30, 35 어색한 거. 그다음에 41, 42 중문 독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레벨 1 중에서 장문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조금 짧은 41, 42번 중문. 요거를 다 합치면은 24점이 되고 아까 전에 우리가 레벨 1을 다 맞추면 56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랑 요거랑 더하면은 이제 비로소 80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80점을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 앞에 있는 그 이 레벨 1하고 레벨 2의 알파를 더했을 때 이게 8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79, 78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든 그냥 80 어라운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 80점이 이제 2등급 커트인데 2등급 커트 맞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연대 하스도 뭐 1등급은 당연히 많이 안 나왔겠지만 뭐 제가 걱정하는 건 야, 이거 2등급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점수가 나온 애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레벨 2의 알파가 그 도식력의 한 70% 정도를 갖추고 있을 때 풀 수 있었다면 이제 베타류, 킬러 문항은요. 이 논리 구조를 짤 수 있는 도식력이 거의 90%,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이제는 이 베타류를 손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는 빈칸, 그리고 순서, 그리고 삽입 이것들을 다 더하면은 20점이고요. 아까 전에 레벨 1 그리고 레벨 2의 알파류와 베타류를 다 맞으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100점이 나오는 거죠. 무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 레벨 1 그리고 레벨 2로 이렇게 흘러가는 학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각 레벨별로 어떤 식의 유형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일단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꼭지로 올해 수능을 한번 봐야죠. 올해 수능 영어를 분석을 해드리면 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자, 학생들의 실제 체감 난이도는 최극상이요. 극상이라고 얘기하기도 부족해서 제가 앞에 최자를 붙였습니다. 최극상이다. 왜 최극상이냐면 이게 지금 이제 아직 1등급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학생들과 뭐 각종 이 교육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올해 9월 평가원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올해 9월 평가원 때 1등급이 4%대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전 요번에는 진짜 3%대, 90점이 3%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역대 지난 예전 상대평가 때와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를 모두 통틀어서 가장 어렵게 아이들이 느꼈던 그런 시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것들은 이제 문항 번호입니다. 이제 문항 번호와 이제 문항 번호별로 이제 난이도가 어땠는가.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답률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그냥 화면을 보시면은 33, 이게 이제 빈칸이거든요. 빈칸 두 개. 그러니까 빈칸은 늘 9월 평가원 때도 그랬고 이번 수능에도 그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번 수능 33번의 최극상 이게 이제 85.7%가 이제 정답률인데 지난번 9월 평가원 때는 역시 그때도 33번이었을 겁니다. 33번에 그때는 정답률이 85점 그때는 89점 얼마였던 걸로
제가 아니지 89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인데 그때는 85가 아니고 83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평보다 요번 이제 이 33번이 2% 정도가 학생들이 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튼 자, 한번 유형을 쭉 보시면 아이고. 유형을 쭉 보시면 빈칸 그리고 이게 두 개 순서 그다음에 이게 삽입 또 빈칸 그다음에 42 중문 이거는 주제 이것도 중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린 유형들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은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제가 레벨 1, 2 구별을 해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레벨 2입니다. 레벨 2에 특히 학생들이 당연하게도 많이 틀린 부분들은 레벨 2 중에 베타다. 그래서 베타를 킬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튼 그렇습니다. 무튼 학생들과 각종 교육기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문제를 풀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뭐 어렵긴 했어요. 상은 맞는데 과연 이게 뭐 최극상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였나라는 생각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년 수능하고 작년 수능하고 그다음에 올해 구평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구평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쉽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학생들은 구평보다 압도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원인입니다. 이건 뭐 가설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텝 1. 그러니까 문장의 정리가 부족하면 애초에 문단 도식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스텝 1 풀기도 지금 급급한데 스텝 2는 애초에 이렇게 난이도가 확 어려워지면 논리 구조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동안 학습했던 번역으로만 쫙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왔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도시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 1의 능력을 갖추고 스텝 2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시까지 잘 정리를 했다면은 이 전체 지문에 대한 주제 이거 충분히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논리를 쭉 정리해서 주제는 잡았어. 주제는 잡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빈칸이면 빈칸, 순서, 삽입 이렇게 이제 유형별로 이거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선지가 1, 2, 3, 4, 5가 있으면요. 그 선지 정리가 안 돼서 도식을 짜놓고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지 정리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선지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결국 스텝 1과 스텝 1이라는 기본기가 흔들려서 스텝 2가 어설프게 잡히는 경우. 그러니까 스텝 1과 스텝 2가 탄탄하게 잡혀야 되는데 스텝 1도 어설퍼. 그리고 스텝 2도 어설퍼. 그럼 완전히 주춧돌이 지금 어설프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불수능을 맞이하면 그냥 당연히 무너지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게 이번 기사거든요. 기사를 보면 국어 수학 변별력을 높여 영어 키워드로 지문 해석 안 통해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X표를 왜 갖고 왔냐?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제가 이게 한번 제가 놓아 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요걸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은 이건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자, 어느 부분에 뭘 바꾸면은 이게 딱 맞냐? 영어 키워드로 지문 해석 안 통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키워드로 지문 해석 안 통해. 이거를 지우고 영어를 뭐라고 바꾸냐면 문장 번역으로는 안 통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영어는 문장 번역만 가지고는 안 돼. 문장 번역에서 문단의 논리를 짜야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키워드로 지문 해석 안 통해 그러면 약간 애매하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과 이제 애기들이 뭐가 문제라서 뭘 어떻게 해결책을 바꿔야 되는지를 납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뭐 키워드로 지문 해석이 안 통 이게 아니고 문장의 정리를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키워드를 가지고 논리의 구조를 짜야 이거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기사 두 번째인데요. 서울대 고급영어 수강 신입생 5년새 뭐 15%뚝 뭐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신문 보면 나오잖아요. 애들 영어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수능 절대평가에 상위권 영어 실력의 저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라는 말을 굳이 뭐 안 썼으면 좋겠고 상위권의 영어 실력 저하인데요. 그냥 이걸 영어 실력이라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실력이라고 하니까 그 외국인하고 그냥 프리 토킹, 그러니까 플루언시를 잘하면은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거의 대한민국 그 대중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자면 영어 실력은 조금 떨어져도 그 영어로 된 텍스트에 논리 구조를 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플루언시가 조금 떨어져도 고급 영어, 그 대학 가서 고급 영어, 그리고 수능 영어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 실력이라고 하지 말고 상위권 학생들의 논리력 저하라고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영어로 된 논리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자, 요게 제가 요번 24년 올해 수능 33번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게 33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그 오답률 85.7%로 가장 높았던 요 킬러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요거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제가 한번 빠르게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이를 해볼 건데 한번 납득이 되나 한번 어머님들께서 보세요. 어머님들께서 보시고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요게 이해가 됐으면 요거를 애기들한테 좀 잘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문장에 보면 무슨 psychological studies 뭐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in which 이 연구가 뭐냐면 이 연구 안에서 서브젝트가 이제 피실험자거든요. 실험 당하는 애들. 무튼 그 실험에서 실험 당하는 애들이 were shown photograph. 사진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진 봐라.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키워드가 딱딱딱 잡히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요 피실험자가 사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진은 그 faces, 얼굴이 있는 사진이겠죠. 오케이. And ask to identify the expression. 이게 얼굴 표정이죠. And the state of mind. 마음 상태를 한번 알아맞혀 보라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첫 문장 어떠세요? 그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쭉 보시면 뭐 advanced 뭐 요 정도는 아래 보니까 요 정도는 주어지네요. 사실 이 정도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했던 게으름만 피우지 않았다면 모르는 단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쭉 번역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번역을 한 문장의 핵심을 정리를 하는 게 제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문장의 정리는 스텝 1입니다. 스텝 1. 자, 그러면 첫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사진을 보고 포토그래프를 보고 거기에서 뭘 찾기? 표정 찾기 또는 마인드 찾기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진, 포토, P, 저는 P라고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사진 보고 마인 찾기, 사진 보고 마인 찾기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뒷줄 한번 이어붙여 볼게요. The result는 당연히 실험의 결과겠죠.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invariably 하면 variable 하면은 vary라는 말 자체가 되게 다양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럼 variably 하면은 다양하게라는 건데 앞에 in 붙으면은 부정적 부사가 많거든요, 보통. 그럼 요거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게 별반 다르지 않게 즉 대체적으로 요런 말이 요런 얘기인데 무튼 그 실험 연구 결과가 보니까 대체로 섞여 있었다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합쳐버리니까 결국은 뭐다? 사진을 보고 그 사람마다 뭐다? 그 state of mind,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진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에 대한 결론이 딱 하나가 아니고 마인드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mixed,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합치니까 결국 사람들은 포토를 보면 답이 똑같다 아니면 답이 여러 개다? 답이 여러 개다라고 정리가 되면 돼요.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무슨 뭐 French painter, 뭐 theorist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럼 17세기에 블라블라 뭐 찰스가 블라블라 뭐 했다 이런 얘기는요. 100% 예시입니다. 예시.
그럼 예시라는 거는 앞에 있는 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논리랑 같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애들 이해하기 쉽게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예시 부분은 안 읽어도 돼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걸 딱 보고 결국 이 글을 보면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그 사진의 마인드는 결국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다음 바로 빈칸이에요. 자, 빈칸은 뭐냐면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요 대미 가리키는 것 앞에 있는 emotions. 그죠? 요걸 거란 말이죠. 그 감정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은 빈칸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이 빈칸의 논리도 당연히 위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순적 구조일 테니까. 그럼 빈칸에는 뭐냐면 결국 emotion, 감정이란 건 뭐다? 사진을 보고 우리 피실험자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다 아니면은 여러 개다? 여러 개일 수 있다가 빈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빈칸에 들어갈 논리를 짜놓으시고 조금 불안하면은 뒤에 있는 그 뒷문장도 한번 더 보시면 되죠. 그럼 what is missing? missing은 빠지다라는 거니까 in all this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X 없는 거죠. 없는 게 뭐냐면 any setting or context. 그죠? 어떤 뭐 배경, 뭐 상황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배경이나 상황이 어떤 녀석이냐면 to make the emotion 아까 전에 그 감정이란 게 determinate 아마 학생들 중에 determinate라는 요 말을 몰라가지고 좀 어버버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동사 중에 그 determine이라는 동사는 알 겁니다. determine은 결정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긴 몰라도 뭔가 determinate 하면 determine하고 비슷한 말일 테니까 determine 하면 결정하다니까 그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표정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 그 determinate가 그 determine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컨텍스트가 아이고 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컨텍스트가 빠졌다 그랬죠. 그럼 감정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감정은 결국 하나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하나로 느끼게끔 하는 게 빠졌으니까 감정은 하나가 아닙니까? 감정은 하나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판단했던 요 빈칸의 내용 역시 우리가 판단했던 위에 있는 논리 그대로 순접으로 꽂았을 때 우리가 판단했던 결국 뭐다? 감정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판단의 어떤 경우의 수가 여러 개입니다가 들어와야 되는 걸로 이제 확신이 드셔야 되죠.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래 있는 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답지가 있죠. 자, 이게 이제 2번 그 내용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선지를 보다가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도시까지는 진행이 됐어. 논리 파악이 됐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스텝 1. 그 문장의 핵심을 정리하는 선지 정리력이 어설프게 잡혀 있을 때 선지를 정리를 못했을 때 이거 논리 구조까지는 잡아놨지만 다시 또 선지 정리를 못했을 때 틀릴 수 있다. 자, 1, 2, 3, 4, 5를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자, 뭐가 기가 막히냐면 1번의 특징을 보시면 그것들 모두는 그것들은 이제 emotions겠죠. 매치가 된대요. 뭐랑 매치가 되냐면 그것들의 의도된 감정들하고 매치가 된대요. 그럼 이건 의도된 감정이면 의도는 그 사진을 찍은 사진사나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의도한 어떤 감정일 텐데 그 감정이랑 매치가 된다면 그럼 그것은 그 사진을 보고 그 여러 피실험자가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개입니까? 아니면 intended이랑 매치가 되니까 한 개입니까? 이거는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의 핵심은 1이라고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한 개다, 한 개다. 1. 이걸 못 써요, 애들이. 두 번째, every one of them. 그것들 모두는요. 묘사가 됐다. 뭘로? 포토그래픽한 precision. 우리가 precise라는 말이 그 뭡니까? 정확한 이런 거잖아요. 그럼 precision은 그냥 정확함이에요. 정확함. 그러니까 아주 뭐 정확하게 뭐 묘사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됐다는 건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아주 정확한 거니까. 당연히 1, 한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도 1, 2번도 1이에요. 핵심은. 자, 그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3번, 그것들 모두는
디스플레이드 한다. 뭘요? 그것만의 그 표정들만의 그 뭐야 그 사진에 있는 그 표정들 자체의 무슨 소셜 내러티브를 막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its own입니다. its own. its own은 뭐예요? 사람들마다 분명히 빈칸에는 생각이 다 달라야 되는데 그 사진 그 자체만의 무언가가 있는 거니까 3번도 결국 1입니다. 1, 한 개. 그러니까 1번도 하나, 2번도 하나, 3번도 하나 이렇게 돼요. 자, 4번 보실까요? 4번? 4번의 핵심은 뭔 것 같으십니까? Most of them, 그들 중 대부분은 보여질 거야. as 뭐라고? 유니크한 특성을 representing, 나타내는 거라고 보여질 거래요. 4번의 핵심은 뭐죠? 유니크죠, 유니크. 유니크는 특별하고 특정한 거니까 이것도 한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 3, 4 전부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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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라서 1, 2, 3, 4가 전부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이 5번이겠죠? 5번 볼게요. 자, any number of them. 자, 그것들 대부분은 could be substituted는 substitute가 대체하다, 교체하다 뭐 이런 말인데요. 아무튼 대체될 수 있대요. For one another는 서로 교체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Without a loss. 아무 손실 없이 그냥 이거 바꿔 껴도 말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정 A와 표정 B와 표정 C와 표정 D가 있는데 그 표정이란 것은 피실험자가 판단한 표정입니다. 그럼 표정이 너도 들어와도 맞는 것 같고 너도 들어와도 맞는 것 같고 너도 들어와도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거는 한 개입니까? 아니면 이건 여러 개입니까? 이건 여러 개죠. 1, 2, 3, 4와 5가 확실하게 1, 2, 3, 4는 전부 다 원. 이 5번은 원 초과인데 애들이 이거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늘 얘기 드리지만 수능 영어 그리고 대학 가서 앞으로 배우실 고급 영어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걸 보시면 영어 번역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터를 뽑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아니, 외국인이랑 영어 저 잘하는 놈 뽑으려면은 그 뭐야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냥 영어만 셜라셜라 잘하는 통역가들이 다 서울대 가고 다 뭐 의대 가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플루언시는 조금 떨어져도 논리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 전 내신도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사고 내신은 그 일반고처럼 무식하게 다 암기 요구하지 않아요. 거기도 이렇게 수능식으로 수능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 있기 때문에 그 고등 영어는 이제 단순 번역과 뭐 리스닝과 스피킹 아주 단순한 스텝 1의 구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스텝 2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방향을 제시해야죠. 자, 그럼 이제 굳이 제가 무슨 얘기를 뭐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요. 이제 유추가 되셔야 돼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자,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지금 고3반은 개강을 했습니다. 11월 28일 날 개강을 했고요. 무튼 자, 지금부터 2월까지 대충 3개월. 그러니까 시즌 1, 2, 3 파이널까지는 각 단계당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초반, 이 겨울 시즌 때는 뭐 하느냐? 스텝 1과 스텝 2를 동시에 해야 되긴 하는데, 스텝 1이 조금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스텝 2의 비중을 늘리면 되고요. 아직 조금 내가 문장 정리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스텝 1의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운영하는 반은 저랑 2학년 때부터 쭉 했던 애들이라 스텝 1은 잡혀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를 동시에 진행하지만 비중 자체를 스텝 2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됐다고 치고 이제 3월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학교 들어가자마자 보거든요. 자, 이때 그 3월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서 또 막 하여간 여기저기 대이동을 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시즌 2에서 3월, 5월 이때는 스텝 2로 일단은 스텝 1은 빠집니다. 스텝 1은 빠지고 스텝 2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되 제가 이렇게 알파랑 여기 베타를 이렇게 구별을 해놨거든요. 이 알파는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레벨 2의 알파 문제를 이때 집중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갑자기 그 베타를 같이 풀려 그러면 물론 기본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뭐 베타 하면 좋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본인 자가 평가를 딱딱딱딱 정확하게 하셔야지. 되지도 않으면서 뭐 내가 뭐 대원을 고생이야. 내가 무슨 외고생이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부심 부려서 그 저기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시즌 2에서는 스텝 2를 하되 레벨 2의 알파 정도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즌 3가 이제 6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스텝 2 하되 레벨 2 베타 문제를 이때는 집중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굳이 1등급이나 2등급이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내가 미대를 가야 된다. 뭐 아무튼 뭐 예체능 쪽이라면 저는 솔직히 요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레벨 이 저기 레벨 2 알파 문제만 가지고 쭉 밀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무튼 근데 내가 최저 뭐 내가 꿈이 의대고 내가 꿈이 좋은 데라면 당연히 이 베타 문제를 다뤄야겠죠. 그다음에 이것들을 총 파이널로 이제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를 쫙 푸는 단계가 파이널입니다. 9월에서 수능 직전까지. 그래서 핵심은 이 파이널은 그냥 이거 다 그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요 시즌 1, 2, 3를 어떤 식으로 밟아 나갈지 요거에 대한 계획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뭐 남 따라가서 결국에는 학원 배불리는 거거든요, 이거. 뭐 시대인재가 좋다면 뭐 시대인재 고 다니는 재수 애들 다 성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은 다 삼수, 사수, 오수 이러고 있을 텐데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마케팅이고요. 여기서 진짜 이 판에서 살아남는 그 아이들은 자기 소신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소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어머님들께서 혹은 아버님들께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스텝 2 도식 훈련의 일종의 예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가 쭉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제가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뭐 키워드 정리하면서 논리 붙여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굳이 그걸 번역을 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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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하고 핵심 내용들을 갖다 붙이면 논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를 훈련시켜주는 그 과정을 겪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불수능에서 뭐 90점이 2%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 1등급이 80점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 수업 소개인데 뭐 별거 없습니다. 수업 교재는 이렇게 하겠다고요. 스텝 1, 스텝 2 복화. 자, 그리고 저는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답 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답 노트를 포맷을 다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으로 그냥 아무거나 펴가지고 해도 좋은데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에 좀 더 효율적인 포맷을 제가 고민을 해서 요거를 만들어서 요거는 제가 필수적으로 제가 관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론 쭉 그 수업 듣고 따라하는 거 좋은데 그거를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자기 스타일로 체화하는 그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단어를 외우게 하라 이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단어를 안 해왔으니까 남겨서 하세요. 이런 아이들은요. 공부를 시키지 마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돼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오답노 정리를 다른 어떤 관리보다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 복과 테스트는 매번 300개씩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합니다. 이거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스텝 1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애가 스텝 1이 부족하니까 막 단어를 뭐 1000개씩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애 도망가요. 그 고문이잖아요, 고문. 그런 학습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세요. 이거는 어차피 이거 단어하고 문장 해봤자 결국 5등급 나옵니다. 그거 갖고 갈 데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즐겁게 본인한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하시는 게 낫다. 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는 게 이제 별도 교재로 독해랑 듣기 문제를 제가 기출 문제를 사라고 해서 그건 이제 스스로 풀고 도식 훈련을 한 다음에 매 수업 과제로 가져오죠.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체크해주고 첨삭해주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듣기를 좀 소홀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번 듣기 11번을 한번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듣기 11번이 오답률 아까 전에는 10이 탑 10이니까 없었지만 오답률 15, 15 위에 듣기 11번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평가를 틀려버려요. 듣기 평가 우습게 보거든요. 절대평가인데다가 듣기까지 뭐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우습게 보는데 듣기를 또 듣기니까 더 우습게 본다고요. 그러다가 요번에 듣기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기 또 한두 개 틀린다고요. 그럼 평소에 나왔던 점수보다 더 안 나오고. 그럼 듣기 한번 말려버리면은 뒤에 뭐 논리 훈련 해봤자 한번 듣기에서 벙 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레벨 1 문제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기본 탄탄히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운영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고3 수능반은 화요일 날 지난주에 1차 시를 시작을 했고요. 내일이 2차 시입니다. 내일 2차 시.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요일 날 6시 반 오후 9시 반까지 3시간. 그리고 이건 10명 마감반으로 지금 7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오실 분들 있으면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마감되시기 전에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학원은 우리 메디스카이 랩 학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외고 국제반 친구들은 이제 그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레벨 1이나 레벨 2의 알파보다는 레벨 2의 베타류 문제를 제가 엄선을 해서 집중적으로 8회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김현 쌤과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아무튼 그거는 12월 26일 날 개강이고 메디스카이 랩 학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1, 2 분들 계시면 고1, 2 수능반은 그 엘브라운 앤드원 아마 이게 아직은 학원이 가칭인데요. 뭐 살짝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엘브라운 앤드원 학원에서 이번 주에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번 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 주시고요. 아무튼 이 고1, 2 수능반은 24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상상고에 들어가실 분들, 우리 애기가 뭐 상상고 들어간다, 혹은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서 논리 구조를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데아 학원 검색을 하셔서 시간표 쫙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외고 국제고만 아까 요 반 중에서 요 두 번째 반에 대한 상세 컬인데 일단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학입니다. 뭐 경제 이런 것들은 잘 풀어요. 그냥 술술 잘 풀죠. 이 두 개를 정말 어려워합니다. 이 두 개를. 그래서 이 두 개를 아무튼 요 철학, 사회학 등등등 이런 것들로 총 8강으로 구성을 해놨다. 네, 뭐 여기까지 일단 저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뭐 김현 쌤께서 마무리 진행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질문들을 좀 주시고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아니면 뭐 DM으로 주시면 저희가 저나 임장 선생님 답을 주실 것 같고, 선생님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두 개가 생겼는데요. 네, 아까 그 수업 구성 위에 PPT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도 면접 수업하느냐고 이제 선생님 영어 수업하실 때도 옆에서 이제 면접 수업하면서 좀 수업 분위기도 보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앞에 초반에 한 3, 40분 조용한 게 그때 단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네, 강의 안 하시고 뭐 네, 하시나? 네, 네. 단어 아, 테스트. 근데 첫날에는 예, 예, 예. 단어를 안 봤는데 첫날에는 단어를 안 아, 받고 그럼 그 전 중강 때였나 보다. 그게 제가 들었던 게. 보통 그런가 보다. 후반부 한 2시간 정도 강의하시고 앞에 1시간 3, 40분 정도 다른 걸 하시더라고요. 3, 40분 음. 조용하다가 한 1, 20분 정도 이제 듣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듣게 합니다. 그렇게 음. 하시고 그럼 이건 일주일에 300개를 외워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하루에 한 4, 50개. 네, 그 정도 그냥 본인이 쭉 짜서 외우면 음, 300개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1년 내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 복화책을 정말. 저는 복화책을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다 끝나면은 돌리고 해서 그 정도만 하면 더 음,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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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올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네. 아, 문제 자체요, 이 문제. 문제. 예. 아, 33번. 네. 왜냐면 제가 선생님이랑 콜라보를 몇 번 하면서 이제 예시로 보여주신 문제마다 저걸 왜 틀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저도 선지에서 살짝 헷갈렸거든요. 그쵸, 그쵸. 이거는 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이건 뻔하네 그랬었는데 내용은 뻔한데 선지를 선지가. 보니까
그러니까 선지가 그죠? 저는 내용은 이제 그 뻔한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냥 번역을 푸는 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음, 번역을 하니까 헷갈리는 저 3, 4번 중에 어떻게 헷갈렸었거든요, 사실은. 그쵸, 네, 그쵸. 3번 중에 헷갈리다가 어? 근데 이게 3, 4번이 결국 다 같은 결국 아니어서 5번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었겠네요. 근데 여기 문장이 길어지고 일부러 호흡을 조금 길어지게 네, 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쭉 번역하다가 음, 이게 정확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음, 그 자기의 일종의 뇌피셜하고 섞이면서 이게 음. 써 있는 거랑 어긋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선지 내용이 사실은 저기 딱 이렇게 아주 직결되는 내용처럼 잘 안 보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하나는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 영어가 하다 보면 근데 90점이 안 나왔다는 건 3개 이상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저 그러면은 이건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음, 것들도 그렇게 틀릴 만한 문제였을까? 이거 3개 다 어, 틀리면 90이 안 나오네. 네? 90은 다시 나오네. 한번. 이거 아, 3개를 다 틀려도 이거 세 개? 예. 이거 세 개를 다 틀리면은 90은 나오죠. 근데 어, 이거 세 개 틀리고 아까 전에 뭐 더 듣기 틀린 11번 거네요. 틀린다. 음, 그러면은 미끄러지죠. 음, 근데 문제는 뭐 예, 이거 세 개 틀렸다 치고 예. 뭐 뒤에 있는 문제들도 뭐 그렇게 또 만만한 문제는 또 아닙니다. 아, 그러다 또 보니까 더 음, 틀리면, 이게 약간 시험은 또 기세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기세. 그래서 몇 개 막혀버리면은 과감하게 쳐버리고 나머지 문제에 집중을 하면 좋겠으나 이게 음, 학생들이 그 순간에서는 그 판단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총동원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풀었는데 답이 안 보여. 근데 시간은 갔어. 음,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시간 들이면은 나중에 보면은 풀리는 것들도 음, 그 순간에서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서 또 언어라는 게 머릿속에서 이걸 쭉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음, 멘탈이 흔들리면은 삐끗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면서 풀면 그런 오류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음.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부터 그 특히 하스 같은 그 저기 이거 뭐 하스 ISD 쪽에 이제 영어가 최저가 1등급으로 걸려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외국어 국제고 친구들이 몇 명 좀 부탁드리기로 했었는데 혹시 뭐 그 친구들은 좀 그 피드백을 해보셨나요? 어땠는지 연락이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아, 저기 뭐야, 저기 제가 그때 네 명인가 있었죠. 네 명 했는데 네, 그 연락이 온 친구들은 음, 세 명은 그래도 1등급 맞았다. 근데 음, 한 친구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음, 잘 봤는데도 안 온 경우도 있겠지만은 음, 못 봐서 안 왔을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아무튼 제가 느낀 점은 네, 특히 그 저기 우리 저 곽군 같은 경우는 음, 그 애가 이제 음,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이었고 음, 아무튼 근데 그래봤자 일반고였단 말이죠. 음, 일반고에서 사실 아무튼 이런 수준인데 음, 그 애가 9월 평가원 때 그 83점 맞고 저한테 왔어요. 83점 맞고 음, 9월 평가원 때. 음,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이 나와야 이제 뭐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 뭐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온 것 같은데 음, 아무튼 그 애는 영어 자체를 막 영어의 플루언시 자체가 탁월하진 않았어.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음, 근데 평범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뭘 잘했냐면 정리를 참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차분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정리를 잘 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나가더라고, 이 친구는. 그래서 음, 요번 그렇게 어렵다는 불수능에 외고 애들도 지금 1등급이 뭐 2등급이 이렇고 있는 게 95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다 필요 없다. 뭐 다 필요 없고 논리를 누가 예쁘게 잘 정리하는지 그거를 길러주시는 그런 수업들, 그거를 길러줄 수 있는 강사. 근데 뭐 이렇게 뭐 저도 강사지만 그 강사가 만들어줄 수 있는 폭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거를 얼마나 자기 걸로 빨아들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정말 목청 터지게 얘기를 하고 해도 그거 이 중에서 진짜 제가 얘기했던 거를 100% 받아들이는 그런 학생들의 숫자는 어차피 제한돼 있다. 어차피 뭐 인생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의 공통점은 오답 노트를 끝내주게 합니다. 음, 그러니까 오답 노트 때문에 이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아이의 특성이 원래 그래서 오답 노트도 잘한 것이고 수능까지 잘 나온 건지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점수를 잘 나온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오답 노트 정리가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최저를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수 있으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채팅창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UIC 국제형의 하스 ASD, ISE에는 최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2합 5라는 최저가 걸려 있고 국어, 수학 하나 포함해서 2합 5가 나와야 되고 영어가 1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영어로 아마 수업을 한다라는 명분에 이렇게 최저를 걸어놨는데 이게 재작년도 영어가 어려웠죠. 그때 아마 재작년 어려웠어요. 제가 1등급이 재작년도 어려웠고 작년도 10%인가? 어려웠어요. 10%? 네. 작년은 조금 나아졌었고, 하여튼 재작년에 그 같은 뭐, 확 한번 어려워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최저 충족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엄청난 정시 2월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합을 돌리다 못 다 못 채우고, 거의 전체 정원의 한 20%가 정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면접 갔다 온 애들 물어보니까, 이제 한 조의 얘기예요. 한 조에 12명씩 면접이 돼 있는데, 면접 온 애가 4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배수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접본 4명은 다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예, 그냥 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예, 만약에 일단은 오케이 그 인원만큼이 왔어요. 예, 근데 그 인원 중에 특정 인원이 예, 뭐 일단은 인원 안엔 들었지만 그냥 음, 애가 그냥 이상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교수의 재량으로 탈락시킬 수도 있나요? 그냥 그 인원을 과락은 정시로 있다고 해요. 빼도? 과락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연대 얘기는 아닌데, 재작년 서울대에서 직윤에서 좀 특정 과에서 한 명도 안 뽑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긴 있고,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녹화 면접인데 이제 2분이 안 되게 말을 하면 2분에서 5분 사이로 말을 해야 되는데 2분 미만이면 이제 탈락은 하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이제 다 된다는 거죠. 일단 최저만 맞춤 정말. 그리고 그래서 1등급이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거랑 뭐 이대도 3합 6이라는 최저가 있고 고대도 뭐 좀 약해지만 4합 8이라는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영어 최저를 맞춰 가는 게 가장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전략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정말 네, 우울한 일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등급으로 약화되긴 하는데 근데 올해 생각보다 80도 안 나오는 애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등급이니까 그냥 정신 놓고 있어야 뭐 그냥 편하게 가자라고 하는 거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질문이 그 네, 중3 때 뭐 영어는 중3 때 끝내고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한다 시간 아끼려고 뭐 그런 분들도 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에, 그거는 그럼 뭐 정말 그게 완성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약간 거품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음,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네, 우리 애기가 아직 어리잖아요. 7살인데요. 네, 이제는 어디까지 그 얘기가 내려오냐면 네, 수능 영어는 뭐 초3 뭐 초3인지 초4인지 그때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 수학을 시키네 뭐 무슨 요즘에는 뭐 사고력 수학인지도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 이상해졌어요 다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과연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수능 문제 갖다 주면은 이거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거품,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음, 뭐 언제까지 뭘 끝내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진짜로 뭐 본인 실력이 있고 이거 구조 정리 잘 짜면은 빠른 애들은 빨리 끝날 것이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특정 시점을 딱 분기로 잡아가지고 그 시점까지 이걸 하고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딴 거를 해야 이거를 무슨 공식처럼 박아버리니까 아이들도 다 아이들이 타고난 게 다르잖아요. 어떤 애들은 영어보다는 다른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영어는 잘하는데 다른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튼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제 얘기 안 들으실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냥 다뭐 영어 중학교 때 뭐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전 여기서 그냥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DM이 하나 와서 그 네, 수강반이 세 개인데 걔네들 각각 좀 차이가
뭐냐 정확하게 반 특색이 음, 고5이 하나 왔고요. 오케이. 다음에 또 하나는 고3인데 네. 고3인데 영어를 잘 못해서 아까 그 화요일 반은 좀 뭐 하던 애들 있다고 하시니까 일요일 반 음. 오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요 고1, 2반. 예. 뭐, 물론 선택이긴 한데요. 제가 왜 이걸 나눴냐면, 이 고1, 2반은 그 이제 스텝 1, 잠시만요. 요걸 보여드리는 얘기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그, 요걸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중에서 이 고3 수능반은 그 현재 우리가 함께 했던 아이들 중심으로 쭉 가기 때문에 어, 이 스텝 1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했어요. 작년 내내 저랑 했고 이걸 걔네들한테 또 하면은 걔네들은 좀 지겨워하겠죠. 음, 그래서 왜 이거 제가 한 건가요? 어, 아니, 어느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아, 제가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 고3반은 그 문장 분석이 뭐 저는 100%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장 분석을 딱 문장이 있으면 그냥 주어 동사 정도만 그래도 끄집어내면 요 수업 들었을 때 그거 쭉 그냥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텝 1 자체에 대한 공포감은 어, 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주어 동사 정도만 뽑아낼 수 있으면 수업 들어와서 다 이 팔로업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고1, 2 수능반은 그 저랑 처음 하는 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텝 1에 대한 비중이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고3인데 물리적으로 사실상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얘네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고1, 2들은.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1부터 밟아 나가서 쫙 끌고 가는 그런 반인데 고3 친구들 물론 만약에 나는 재수를 해도 된다. 근데 저는 그런 부모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학생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올해 최선을 다해서 뭐가 됐건 밀어붙여야지. 시간 지평을 너무 이게 입시 게임 이 입시판이라는 게 뭐 부모님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딱 시간을 정해서 그때 밀어붙이고 끝내야 되는 게 입시판인데 이거를 길게 가져가 버리면은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3반이라는 게 유의미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3반과 고1, 2반은 결국 무슨 차이냐? 초반에 스텝 1 부분에 대한 그 비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텐츠는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한데 이 고3반은 아까 이 시즌 2에서 시즌 3로 넘어갈 때 이렇게 베타류를 다루잖아요. 근데 음, 고1, 2반들은 이 베타류보다는 고1, 2반은 베타류보다는 알파류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내년 가서 베타류로 바로 넘어가면 얘네들은 이 극대화가 되겠죠. 근데 고3 친구들은 지금 뭐 물론 미대 준비 친구들은 이 레벨 2 알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목표가 미대가 아니면 그 베타류도 함께 해야죠. 그래서 고3 분들은 요거보다는 요 반이 음, 낫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외고반들은 그다음에 이제 외고반 질문하셨나요? 네, 외고반은 그럼 또 뭐가 다른지. 오케이. 외고반은 그 스텝 1이 아예 없습니다. 스텝 1이 아예 없고요. 그냥 스텝 2 수업 치면서 음, 그냥 수업 안에 스텝 1을 제가 샘플로 보여주는 수준이고 학생들이 그냥 쭉 따라오면서 바로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방법만 알려주면 굳이 수업에서 그거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스텝 2로 가도 스텝 1 훈련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과제로만 내줘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스텝 2로만 쭉 진행이 될 거고 스텝 2의 알파와 베타 중에서도 알파는 한두 개, 그러니까 알파 중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밑줄, 요즘 밑줄이 트렌드입니다. 알파류 중에 밑줄을 가끔 틀려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외고반 친구들은 이 레벨 2의 알파류 중에서는 21번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주제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고요. 21번하고 주제 중에서도 3점짜리가 있어요. 주제 중에서도 23번이 보통 3점인데 뭐 그런 것들 가끔 그리고 뭐 중문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바로 이제 레벨 2 베타로 넘어가서 킬러랑 붙어야죠. 그리고 소재를 이 외고반들은 8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쉬운 소재는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문 자체가 일단 굉장히 난해한 종목들, 뭐 철학, 뭐 사회학, 철학,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레벨 2 베타 수준의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주면 유학생들은 그래도 기본기가 상대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만든 거죠, 사실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극대의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업들.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이런 친구들은 그게 가능하죠. 그게. 이 마무리만 싹 잡아주면 쫙 따라오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고난도 문제 풀이 중심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화요일반은 사실은 UIC 하스나 UD를 또 노리는 친구들하고 이제 콜라보로 가는 반이기 때문에 네, 외국 국제고 반이고 그리고 일단 목표는 요 8주 안에 이제 수능 최저는 일단 맞춰놓자. 수능 최저 걱정을 맞습니다. 내고 그 다음에 일단 좀 다른 과목에 집중하자라는 목표를 그렇죠. 갖습니다. 조금 차별화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온 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음, 올해 1차 합격 내신 컷이 자사고 7 기준. 이건 또 하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자사고 1급인 건 아마 A그룹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좀 내신이 빡빡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전체 데이터를 지금 다 갖고 있지는 못한데 일단 제가 했던 애들 케어해 보면 일단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저는 4점대 합격자는 못 만났습니다. 일단 못 만났고 특히 이제 2그룹 그러니까 B그룹이나 C그룹 쪽 내신 컷이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C그룹 같은 경우는 2점 후반 애들까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있어서 물론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내신만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내신의 폭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걔네들이 어쨌든 그래서 최저를 맞췄으면 올해는 일단 무난히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내신 1차가 생각을 떨어지는 애도 많은데 생각해로 1등 것도 많이 못 맞춰가지고 네 이제 제가 면접 잡아놨던 예약들이 몇 개 막 취소되고 좀 그랬었어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올해 이번 주 일요일에 하는 여기 에브라운에서 하는 설명 요 설명인가요? 고1, 2 수능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상 이제 요 이게 L 브라운이라는 학원과 네. 이제 엔드원이 이제 오투 미술학원에서 아, 추진하고 있는 그 뭐 재종반 브랜드로 일단 가칭이라서 음, 아무튼 이거는 사실 타겟이 음, 예체능반이에요. 예체능반. 음, 예체능반이고 조금 이제 예체능 못지않게 어떤 그 아직은 학습 준비가 조금 미흡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위주의 스타트가 될 거기 때문에 확실히 고3 수능반이나 뭐 이런 외국 국제고반 아이들이 섞이기에는 저 같으면 제가 학생이라면 저는 안 다니거든요. 음. 제가 학생이라면. 여기는 이제 좀 마음 먹고 공부해 보려는 고1, 고2들이 오는 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능 영어에 대해서 한번 임진영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주제 가지고 또 설명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마치겠습니다. 네.